65세 이후 눈 밑 지방 그냥 두면 뇌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눈 밑 지방, 이게 왜 위험한 신호일까요? 눈밑이 불룩해졌다고요? 거울 속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 넘기기엔 눈 밑 지방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선생님, 요즘 눈밑이 너무 불룩해졌어요. 눈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눈 밑에 지방이 도드라지면 겉모습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피곤해 보인다, 화난 것 같다는 말까지 듣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럴 때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눈이 자주 건조하거나 충혈되지 않으세요? 다리가 잘 붓는다든지 기력이 떨어지는 건 없으세요? 왜냐고요? 눈 밑 지방이 도드라진다는 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의 노화 속도를 말해주는 바로미터일 수 있거든요. 원인 설명 1, 나이만 탓할 수 없습니다. 눈 밑에는 지방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지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지방 경막이라는 막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 경막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 안쪽에 있던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느슨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원인 설명 2, 혈류 정체와 수분 저류. 눈 밑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 순환이 느린 곳 중 하나입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붓기, 피로, 색소 침착, 그리고 지방 돌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림프 순환이 막히면 지방과 수분이 한데 뭉쳐 눈밑이 더욱 불룩해 보이게 되죠.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더 부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염분 섭취가 많은 식습관,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이 모든 게 눈밑 지방 돌출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간혹 신장 기능이 약화된 분들도 이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예전에 72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밑이 너무 불룩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노화로 보였지만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아 몇 가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신부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전신 부종이 아닌 미세한 국소 부종이 눈 밑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그분은 눈밑 지방이 나온 지 2년 넘게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고 있었는데 이 증상 덕분에 조기에 병을 알 수 있었어요. 눈밑 지방이 도드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수면, 식습관, 눈 피로 등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기능 검사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밑 지방이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과 자가진단법, 그리고 피부 노화와의 연결고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밑이 불룩해지면 피부가 얇아지는 건 물론이고 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밑 지방,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나에게도 위험 신호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눈밑 지방이 생기는 주요 원인 4가지. 첫 번째는 눈 주위 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눈 주위에는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 지방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 것도 이 근육 약화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경막의 약화입니다.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을 잡아주던 막이 헐거워지면서 지방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세 번째는 림프 순환 장애입니다. 눈 밑은 림프관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인데 노화, 운동 부족, 수분 섭취 저하 또는 짠 음식 섭취 등으로 이 림프 순환이 느려지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지방과 함께 뭉칩니다. 네 번째는 체내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지방이 특정 부위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위 중 하나가 눈밑이에요.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밑이 특히 더 부어 보인다. 눈밑이 불룩하면서 그 위쪽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졌다. 눈 밑에 멍든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평소보다 피로를 많이 느끼고 눈이 쉽게 침침해진다. 짠 음식을 좋아하고 하루 물 섭취량이 1L 이하이다. 눈 밑뿐 아니라 발목이나 종아리도 잘 붓는다. 야간에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신장 심장 질환 병력이 있다.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눈밑 지방은 단순 노화 이상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꼭 생활 습관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눈밑 지방이 빠르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노화 속도도 빠릅니다. 왜냐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1. 콜라겐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2. 미세혈관 순환이 좋지 않으며 3.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눈 주변 탄력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피부는 얇아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지면서 실제로 나이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노안이 심해집니다. 4. 지방인가? 붓기인가? 구분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눈밑이 부풀어 올랐다고 해서 전부 지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이 중요합니다. 붓기는 아침에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지방은 하루 종일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붓기는 손으로 눌렀을 때 흔적이 남지만 지방은 말랑하거나 단단한 느낌만 납니다. 붓기는 피로나 염분 섭취, 수면 부족과 관련 있습니다. 지방은 구조적 변화라 생활 습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도 정확해지겠죠. 자, 이제 눈밑 지방이 생기는 원인도 그걸 단순히 노화라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눈밑이 불룩하다는 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어딘가의 순환, 기능, 생활 습관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눈밑 지방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비수술 해결법과 피해야 할 위험 습관까지 알려드릴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눈밑 지방 이제 왜 생기는지 아셨고 그게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수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은 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 습관으로 가능한 3가지 실천법. 첫 번째, 수분 섭취는 눈 밑 치료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붓는다는 잘못된 생각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실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눈 밑 지방 주변에 노폐물과 염분이 배출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물을 자주 천천히 나눠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는 짠맛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간장, 된장국, 젓갈류.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문제죠. 저녁에 염분이 많아지면 아침에 얼굴, 특히 눈밑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싱겁게 국은 반으로. 이렇게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눈밑 붓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눈 주위 마사지로 지방 압력을 낮추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늘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1. 양손 중지로 눈 밑 뼈 라인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2.5회 정도 반복하면서 눈꼬리 아래 림프절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3. 자기 전 따뜻한 찜질 수건으로 3분 눈과 온 찜질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2. 음식 관리로 눈 밑 건강 지키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근육 이완을 도와 눈 밑 떨림이나 피로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브로콜리, 귤, 파프리카,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재생에 좋습니다. 이건 줄이세요. 커피, 알코올, 자극적인 음식, 수분을 빼앗아 눈 밑 지방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눈가 혈류와 피부 탄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습관. 1. 눈가를 자주 문지른다. 건조해서, 가려워서. 눈 밑을 무심코 문지르는 습관은 피부를 얇게 만들고 탄력을 파괴합니다. 눈 주위는 절대 자극을 피해 주세요. 2.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눈 피로를 심하게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3. 베개가 너무 낮다. 너무 낮은 베개는 머리와 얼굴에 수분이 몰리게 해 눈 밑 붓기를 심화시킵니다. 약간 높은 베개, 특히 수면 시 얼굴이 살짝 위로 향하도록 하세요. 4. 눈 밑 지방이 걱정될 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도 눈 밑 지방이 줄지 않고 다크서클까지 심해진다면 이럴 땐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과나 피부과에서는 눈 밑 지방의 위치, 깊이, 탄력 정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피부 얇기, 주름 방향, 색소 침착 유무도 함께 봅니다. 심한 경우 하안검 성형 같은 수술도 있지만 대부분은 레이저, 고주파, 주사 시술 등 비절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생활 습관을 다 바꿨는데도 너무 심하다 싶을 땐 전문의의 판단을 받는 것도 훌륭한 자기관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눈밑이 불룩하다고 무조건 병은 아니지만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몸 전체의 신호로 보시고 물 마시기, 식단 관리, 눈가 마사지만 꾸준히 해도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속 나를 다시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내 눈 밑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로 꺼진 눈 밑 볼륨을 살리는 자연 요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